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진료실에서 여러 치료에 실패한 불응성 ITP 환자분들을 마주할 때마다 참 고민이 깊어지시죠? 그래서 오늘은 이 다중불응성 ITP 치료의 판도를 바꾸고 있는 두 가지 핵심적인 표적 치료 전략에 대해서 심도 깊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런 순서로 한번 이야기를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지금 어떤 어려움에 부딪혀 있는지 그 현실부터 한번 짚어보고요. 그리고 나서 아주 흥미로운 두 가지 해법이죠. FcRn 억제제와 SYK, BTK 억제제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새로운 무기들을 우리 진료 알고리즘에 어떻게 통합할 수 있을지 그 큰 그림까지 함께 그려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다중불음성 ITP. 사실 우리 모두가 진료 현장에서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 과연 뭘까요? 예전 생각을 한번 해보면요. 정말 스테로이드부터 TPOR까지 다 써봤는데도 반응이 없는 환자분들께 남은 선택지가 사실상 비장절제술밖에 없었잖아요. 이렇다 할 대안이 없어서 답답했던 그런 미충족 수요가 분명히 존재했죠. 네, 바로 이 환자분들입니다. 스테로이드, IVIG에 TPO 수용체 작용제, 그리고 리투크시맙까지 우리가 쓸 수 있는 좋은 무기들을 다 동원했는데도 계속해서 실패하는 환자들, 이 치료 저항성을 보이는 환자분들이야말로 우리가 마주한 가장 큰 임상적 난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 난관을 해결할 첫 번째 열쇠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건요, 병의 근본 원인, 바로 그 자가항체 자체를 직접 겨냥하는 아주 새로운 접근법입니다. 바로 FcRn 억제제죠. 이 전력의 핵심에는요, 신생아 FC 수용체, 바로 FcRn이라는 녀석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ITP를 일으키는 그 나쁜 자가항체를 포함해서 모든 IgG가 분해되지 않도록 꽉 붙잡아서 혈액속으로 다시 돌려보내는, 말하자면 IgG 재활용 센터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공략할 지점이 바로 이 재활용 경로입니다. 그 기전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한번 보세요. 원래는 자가항체가 이 FcRn에 딱 달라붙어서 분해되지 않고 계속 살아남는 거거든요. 그런데 FcRn 억제제가 이 자리를 먼저 새치기해서 딱 차지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갈 곳을 잃고 보호받지 못하게 된 자가항체는 그대로 분해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혈중 농도가 뚝 떨어지게 되는 거죠. 네, 바로 이 지점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건 단순히 증상만 조절하는 게 아니라 병을 일으키는 바로 그 핵심 원인인 자가항체 자체를 직접적으로 줄여버리는 거니까요. 정말 근본적인 접근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임상 데이터는 어떨까요? 궁금하시죠? 대표적인 FcRn 억제제, F가티기 모드의 3상 연구 결과를 한번 보시죠. 전체 반응률, 그러니까 ORR을 보면요. 위약군이 25%였는데 치료군은 무려 46%입니다. 통계적으로도 아주 의미 있는 차이를 보여줬죠. 그런데요, 사실 제가 정말로 강조하고 싶은 숫자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이 38%라는 숫자입니다. 이게 그냥 단순한 반응률이 아니고요. 지속적 반응률이거든요. ITP 같은 만성질환 관리에서 잠깐 반짝하는 효과보다 훨씬 더 중요한 우리 임상의들이 진짜로 원하는 결과 아니겠습니까? 그럼 위약군은 어땠을까요? 놀라지 마십시오.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0%. 이 38%와 0%라는 극명한 차이. 이것이야말로 이 FcRn 억제제의 임상적 가치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데이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약을 쓸 땐 안전성도 꼼꼼히 따져봐야겠죠? 주사 부위 반응이나 림프구 감소증, 두통 같은 것들이 주요 부작용으로 보고되긴 했는데요. 다행히 대부분은 우리가 임상 현장에서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이번에는 또 다른 접근법입니다. 혈소판이 파괴되는 그 과정, 세포 안에서 일어나는 신호 전달 경로를 딱 끊어버리는 전략인데요. 바로 SYK와 BTK 억제제입니다. 이 계열 약물들의 가장 큰 매력은 뭐니 해도 이중작용 기전에 있습니다. 자, 한쪽에서는 B세포를 억제해서 자가항체가 만들어지는 공장 자체를 멈추게 하고요. 동시에 다른 한쪽에서는 대식세포가 혈소판을 잡아먹는 그 파괴 활동을 직접적으로 막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산과 파괴, 이 두 가지 경로를 동시에 차단하는 아주 강력한 전략인 셈이죠.
임상 결과도 아주 희망적입니다. SYK 억제제인 소블레플래닛 같은 경우는 ORR이 무려 71%에 달했고요. BTK 억제제인 릴자브루티닙 역시 40%라는 아주 의미 있는 반영률을 기록했습니다. 게다가 이 약물들은 임상적으로 아주 유용한 추가적인 장점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BTK 억제제는 혈전증 위험을 높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굉장히 매력적이고요. 또 CLL, 즉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 같은 질환에 동반된 2차성 ITP 환자분들을 치료할 때도 아주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순서입니다. 이렇게 강력한 두 가지 새로운 치료 옵션이 우리 손에 쥐어졌는데 이걸 기존의 치료 전략에 어떻게 잘 통합시킬 수 있을까요? 그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요즘 ITP 치료의 흐름이 이렇게 바뀌고 있죠? 1차, 2차 치료에 실패하고 나면 예전에는 거의 비장절제술을 고민했잖아요. 하지만 이제는 그 자리에 FcRn 억제제나 SYK, BTK 억제제 같은 이런 표적 치료제들이 들어오면서 비장절제술보다 먼저 고려해야 할 아주 핵심적인 옵션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숙제는 남아 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솔직히 어떤 환자분께 어떤 약이 더 잘 들을지 미리 예측할 수 있는 그런 확실한 바이오마커가 없다는 점이죠. 하지만 희망적인 것은 바로 이 분야의 연구가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FcRn 억제제의 반응을 예측하기 위해서 혈액 속에 떠다니는 자가항체 수치를 본다거나 SYK, BTK 억제제에 대해서는 대식세포 억제인자나 혈수판 수치의 변동성 같은 것들을 바이오마커로 활용하려는 시도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앞에 놓인 다음 질문이자 우리가 나아갈 미래의 목표가 아닐까 싶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 바이오마커를 통해서 최적의 환자에게 최적의 약물을 딱 맞춰주는 그런 진정한 의미의 정밀의학을 ITP 치료 현장에 구현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새로운 치료제들은 바로 그 가능성의 문을 활짝 열어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